민주당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셨습니다. 지금 정가에서는 뭐 야 3당에서는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데도 안 가신다는데. 아무데도 안 가십니까? 왜 탈당하셨습니까? 왜 어떤 불만 때문에 탈당하셨다 그러시나요? 대선 주자 감이 없다. 지금 대선 주자들 봐도 마성의 찬산이 없다. 그건 예.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죠. 예. 당연히.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그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딱 보여지는데 예. 남이 써준 거 정책 읽는 사람. 예. 이건 뭐 말이 안 된다. 오늘 강연에서 하신 말씀이죠. 네,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얘기죠. 예. 그런 건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예. 자신이 뭔가 만들어가는 판을 키우겠다,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. 네. 그건 이제 그 고리는 지금 정 교수 얘기하신 대로 바로 개헌이고요. 네.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고. 근데 전 단순히 이제 그 개헌이 어떤 판을 키우기 위한, 판을 바꾸기 위한 고리일 수도 있지만 네. 본인이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거죠. 네. 좀 나라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. 개헌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. 네.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이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면. 네.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대표에게는 더 좋은 상황은 탄핵이 기각되는 걸 수 있어요. 오히려. 왜 그렇습니까? 기각이 돼서 상당히 시간이 더 벌어지죠. 대선까지. 예. 만약 누구나 인용이 다 되면 60일 내에 마찬가지라니까요.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예. 그 기간에 판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. 예. 그러나 만약 12월 대선이 치러진다면 예. 충분히 시간이 되고 예. 비문 진영, 비박 진영, 기타 지금 여러 가지 갈 곳을 잃은 사람들 지금 국민의당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. 지금 네. 경선이 편다다가 서로 맞습니다. 여우와 두루미처럼 전혀 다른 얘기를 내놓고서 하느니 마느니 하니까. 네. 그 지금 손학규 의장하고도 만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예. 자신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네.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미련 없다 하는 쪽으로 좀 가는 거죠. 네. 개헌을 아마 분명히 계획으로 데려간다고 나올 것이고 예. 그렇게 되면 그 개헌 깃발 아래 모여들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. 바른정당도 가능하고 네. 자유한국당도 이른바 골수 친박만 빼고는 충분히 모일 수 있으니까 네. 큰 판이 벌어질 거로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. 사실은 이제 개헌을 중심으로 하는 네. 빅텐트 이외에도 네. 저는 사실은 그 정계 개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이른바 이렇게 통합적인 정당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네네. 상상력과 예측에 근거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.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, 바른정당 또 그 자유한국당의 일부 개혁적 보수 이걸 이제 지향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 네.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각자 후보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네. 근데 당연히 다자로 간다라고 하면 유리해질 수 있는 후보는 뻔한 거 아니냐. 그렇다면 사실은 그 특별하게 어떤 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후보자들이 또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. 정당들은 또 각각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김종인 전 대표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네. 개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그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들의 정당 통합까지도 진행해야 하면서 사실은 이번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면 네. 상당한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. 특히나 네. 이제 중도 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네. 새로운 어떤 그 정당이 좀 더 외연을 넓혀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새누리당과 민주당 체제가 아니라 네. 중도 보수가 좀 더 커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정당의 구조 개편이 네.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. 네. 그렇다면 그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. 네. 당장 지금 보수당하고 합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중도층들이 보고 있는데 네네.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제 흔들기를 해서 헤쳐 모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당에도 지금 안 간다 그러잖아요. 네네. 오히려 그 새롭게 탄생하는 정당의 어떤 대표가 돼서 뭔가 움직이는 가능성도.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까지 가려면 이제 시간이 문제겠죠. 네. 그래서 노동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기각 쪽이 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. 그러니까 왜 이제 처음에는 탄핵이 되고 움직이겠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탄핵 전에 움직이느냐는 걸 좀 봐야 되는 거죠. 왜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바로 이제 탄핵에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네. 인용 나오든 어떤 나오든 자기가 그런 점에서 먼저 좀 움직이겠다는 그런 걸 보이는 거고요. 네.
탄핵이 인용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 좀 바로 그냥 뭐 바로 대선 국면으로 그날부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네. 그렇게 되면 본인이 만약에 움직여도 예. 별로 그 움직임에 대한 그 이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오늘 또 뭐 손학규 징크스가 나왔죠. 예, 예. 손학규 의장이 뭔가 또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드 소식에다가 김종인 탈당에다가 예. 그게 묻혀버렸다는 겁니다. 이게 또 탄핵 인용돼서 뭔가 그 부분으로 확 가버리면 네. 김종인 대표가 탈당하더라도 뭐 별로 움직임이 없을까 이렇게 평가절하 할 수 있는데 네네. 지금은 여러 우리가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뭐 탄핵 인용됐다면 이 얘기 하겠습니까? 실시간 검색어 1위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예.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 기간 동안은 아마 네.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가 네. 주목을 받을 겁니다. 예. 그래서 잠깐 얘기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면서 네. 지금 보수 정당 후보가 마땅한 사람이 없잖아요. 네네.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는 사실 야당 성향은 아닙니다. 아니죠. 원래가. 원래가 보수 성향이었고 정윤준 그쪽으로 계속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움직여 왔고요. 계속. 예, 그런 예. 쪽으로 또 그러니까 뭐 지금 비례대표로만 오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다 그 집권당 시절이었습니다. 그게 그렇죠. 다. 예. 그러니까 다 여당 성향이고 예. 보수 성향이고 그러니까 그쪽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뭐 황교안 총리 그것도 좀 지금 뭐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죠. 예. 워낙 후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김종인 전 대표가 네. 이른바 보수 성향 표를 모아서 뭐 비문 비박 다 모으고 해서 할 수 있다면 네. 충분히 중심에 있고 가능하고 네. 본인은 지금 대통령 항만 몇십 년 동안 연구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충분히 전 그렇게 본인도 그렇고 막 네. 그 상황도 네.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.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그 색깔을 네. 우리가 굳이 이제 뭐 야성이 강한 인사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네. 이제 사실은 저는 보수에게 던지는 상당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. 그 색깔이. 그건 어떤 메시지입니까? 예. 이른바 이제 경제민주화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. 통해서 네. 뭔가 바뀌는 보수? 그렇죠? 그러니까는 이제 진짜 보수, 가짜 보수 뭐 이런 논쟁에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보수. 개혁을 할 수 있는 보수라는 보수는 거죠. 그래서 계획은 보수가 해야 된다. 그렇죠. 예. 그런 코드를 일정 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순간 네. 제가 볼 때 이른바 그 자유한국당의 그 각성되어 있는 보수들의 나름대로의 그 탈출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예.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 개혁적 그 각성된 보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포진되어 있고 네. 저는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함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네.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박 정당과 네. 또 오히려 그 각성된 보수로 균열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또 이제 나름대로 그 연합적인 네. 그런 어떤 연대의 틀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고 예. 탄핵이 이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면 예. 사실은 이제 분당의 가능성도 또 한 번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자유한국당에게 김종인 전 대표 비대위원장의 탈당은 상당히 네. 큰 의미가 있고 예. 보수에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네. 노영 교수님, 자유한국당으로 가실까요? 만약에 가신다면. 안 가죠. 저 같아도 안 가죠. 안 가신답니다. 한쪽으로 가면 아니요, 다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 교수님 그 그쪽에게 말씀 아니고 탈출구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 나왔을 자유한국당이 또 자유당과 한국당으로 포족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자유당은 저쪽 뭐 친박 예를 들어서 예. 한국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때 새누리당용으로 했던데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 그렇다면 예. 그렇다면 이제 바른 한국당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. 예. 이른바 좀 뭐 개혁적 보수라는 사람들이 예. 모여서 예. 그야말로 골수 친박들만 제외하고 예. 함께 모이자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고 그럴 때 구심점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. 지금 뭐 홍준표 지사가 얘기되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절대 안 되고요. 예. 황교안 총리도 뭐 지금 뭐 대선 국면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걸 떠치고 나와서 할 수 있다. 그거는 그렇죠. 전 안 되는 그 시나리오고요. 그렇다면 누가 있습니까? 그렇다고 후보를 안 낼 수도 없고 예. 안 내게 되면 괴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. 그렇다면 아주 좋은 카드죠. 거기다가 또 뭐 국민의당도 가능한 자칫하면 또 올 수도 있고 좌장이 커지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거기 붙을 수 있거든요.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국민의당 그러면 바른자유한국 국민의당 대 더불어민주당의 대결로 갈 수 있을까요?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그게 이제 수밖에 없다. 사실은 예. 이제
우리가 뭐 반문 연대 이렇게 이제 폄훼하는데 네. 저는 정치적으로 뭐 누구를 반대해서 생기는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네네. 화두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렇다면 뭐 문재인 대표와 뭐 구도적으로는 대결하지만 네. 그럼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묶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, 특히나 이제 개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그쵸. 있죠. 뭐 대통령 중심제가 갖고 있는 그 폐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반추해봐야 될 때가 네. 오고 있고, 또는 국가 공공조직에 대한 어떤 개혁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자유화나 경제민주화의 코드라든지 네.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우리에게 걸러야죠. 그렇죠. 걸러내야 되는 단계에 네. 왔단 말이에요. 근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화두가 없고요. 현재로서는. 네. 그렇다면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고 하면 바른정당, 국민의당, 그다음에 개혁적 보수 일부 다 얘기해왔던 거거든요. 그래서 연장이 되는군요. 네, 그게 사실은 필요한 거고, 그리고 어차피 차기 정부는요 단독 집권이 불가능해요. 뭐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국회 네. 의석 배분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. 어떻게든 연립하고 뭉쳐야만 되거든요. 네. 그래야 그런 과제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묶는 것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저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구도다. 이거 뭐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도다. 이렇게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. 제가 비슷한 질문을 이 두 번째 인터뷰 국민의당의 우리 이영호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여쭤봤었는데 그분